어쨌든 모델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조리법이 완성이 된 거고 얘를 갖고 이제 추론을 하죠. 이 조리법 요리를 만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이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 필요한 데이터, 재료를 모두 쓸 것이 확실하게 이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 해산물 파스타 가게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방대한 수집 데이터를 구하는 게. 특히 제조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의료는 그나마 뭐 건강검진하고 이런 게 데이터는 모이긴 하잖아요. 근데 제조 현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IoT가 다 연결이 돼야지 데이터를 먼저 모을 수가 있거든요. 기도 하고 다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조 의료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디서 모여도 맞아요. 그 데이터가 통합되면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조 현장은 이게 제조 회사마다 현장마다 다 그 데이터가 다 달라서 그래서 제조 현장은 다 그냥 그 과정 LLM이 아니어도 그 모델링했던 그런 과정들을 그냥 각자 해갖고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치.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어디서 AI 좀 한다는 사람들이 뭐 피지컬 AI하고 AX 전환한다 그러는 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규준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가 벌써 이게 안 되면은 재료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쓸데없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막 쓰레기처럼 쌓아놓은 거에서 그 필요한 재료만 꺼내는 데만 하도 2, 3년 걸릴 거고. 그게 저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거를 소위 디지털 전환, 요새 DX 지난 3, 4년 동안 DX 얘기했거든요. 디지털 전환. 이게 보통은 5년에서 10년 걸려요. 2, 3년 하고 디지털 전환 다 됐다 생각하고 AX 전환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긴 해. 대기업 몇 군데밖에 못 해줘. 기본적으로 그 DX가 되려면 자동화가 안 되면 DX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애들이 한국에서는 삼성하고 LG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다른 데들 못 해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뭐 포스코부터 해서 3위 기업도 한 4, 5위 그러니까 LG, 삼성, LG, SK 정도. 삼성, LG, 현대 정도. SK도 한다고 치고 나머지는 거의 못 한다고 봐요. 5G, 6G 기술, 그다음에 이제 뭐 DBMS, SQL 뭐 이런 몽고DB 같은 거 얘기 나올 거고 또 텐서플로, 파이터치, 쿠다, 원API, 케라스, 넘파이, 판다스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거라. 전 처리하는 건 아까 스탠다이제이션, 피처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 이 용어들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제 AMD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만든 게 챗GPT, 제미나이, 저건 좀 들어봤어요. 네. 클로드, 그죠? 딥시크, 엑사1 이런 것들 모델 만든 거죠. 재료는 데이터, 운송은 5G, 6G, 저장 SSD, 손질은 프로세싱, 전처리, 요리는 하는 것, 트레이닝, 조리법 모델 만들고 해산물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내는 거, 인프런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제가 좀 브레인스토밍 해볼게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그럼 이제 조리법 만드는 거 이해하셨죠? 지금까지는 다. 지금까지 질문 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셨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요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브레인스토밍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데 너무 가스값이 많이 나와요. 해결하는 방법 볼 것 같아요. 또는 냉장고가 재료를 전부 넣기 공간도 부족하고 새로 사려면 너무 비싸. 지금 10배 가까이 뛰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챗GPT의 만능 조리법으로도 김치찌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김치찌개 만들 수 있는 조리법도 나는 필요해. 사실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왜냐면 저 만능 조리법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김치찌개만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데이터, 재료도 딱 필요한 재료 데이터, 필요한 노하우, 거기다 중요한 건 나만의 노하우인 거죠. 저거는 가스버너 한 4, 5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10,000개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간을 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죠? 그러면 약간 그 걸리는 시간은 더 알 수 있으니까. 1인분만 먹을 수 있는 재료밖에 없고, 또는 캠프에 가서 해산물 파스타 만들어 먹고 싶어요.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캠프 가서 또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캠프 가서 그렇게 만장짜리 주방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조리법을 만든 후에는 그 많은 가스레인지가 필요하나요? 나만의 재료와 노하우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번엔 된장찌개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김치찌개 조리법과 된장찌개 조리법 합치면 더 조리법이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막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들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거는 나와요. CPU를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밸런스 있는 분배가 일단 필요해요. 그 가스레인지를 분배하는 방식은. 그 다음에 적절한 데이터를 쓰면 되겠죠. 냉장고가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래서 불필요한 데이터 갖고 오지 않는 거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 프레임 스키마라고 얘기하는데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면 돼요, 사실. 물론 저기도 필요 없는 데좀 섞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쓰레기처럼 모든 데이터 갖고 오는 것보다는 김치찌개만 필요한 데이터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죠. 챗GPT 모든 것을 만드는 조리법이지만 아주 특별한 나만의 해산물 파스타 김치찌개를 만들진 않아요.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노하우가 필요한 것들이고 좋은 재료 맛에 대한 경험, 끊임없는 피드백들. 그러니까 레그 프레임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은 잘못된 건데 임베딩을 하고 펑션 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아까 형이 질문하셨던 이런 건데 레그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뭐냐면
뭔가 조리법을 갖고 있는 건데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저런 문제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컴퓨터를 썼는데 노트북에서 이상이 생겼다. 왜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될까요? 물어보면은 챗GPT는 그건 이렇게 쓰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세종대왕은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게 할루시네이션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레그라는 걸 갖다 붙여서 쓰면은 세종대왕은 이미 뭐 몇백 년 전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 시대에는 컴퓨터가 없었어라고 하는 최신 정보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노트북은 최신 거고 이거는 일단 질문이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그 프레임워크라는 걸 쓰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뭐 시행착오 줄이는 거, 뭐 COT, 뭐 파인튜닝, 피드백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고 1인분 먹을 때 엣지에서 구현하려면은 모델이 되게 조리법이 만능 조리법이잖아요. 이게 조그맣게 만들 수 있어요. 핸드폰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핸드폰에서 LLM을 돌리고 싶으면 지브리품 같은 거는 지브리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조리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또는 그거를 아주 경량화 시킨다고 그래요. 조그맣게 만들어줘요. 조리법을. 그러니까 기본 기능만 해줄 수 있는 조리법을 갖고 만들어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맛은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캠프 가서 먹고 싶다? 1인용 서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한국에. 여기 모빌린트라든지 딥시크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얘는 저 화구를 갖고 있기는 한데 사실 CPU를 써도 되긴 해요. 노트북을 갖고 가서도 할 수도 있는데 요거만 전용으로 요리를 할 수 있게끔만 하는 전용으로 쓰는 화구가 한 30개짜리, 50개짜리 또는 100개짜리가 있어요. 그런 걸 만드는 애들이 생겨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 캠프에 가서 한 4명이서만 끓여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가스버너 같은 것들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2만 개짜리 들어있는 화구가 만장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애들인 거고 얘는 딱 가스버너 같은 만드는 애들이 또 있어요, 저기. GPU는 학습하는 데 필요하지만 학습을 마치면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GPU를 지금 사놓고 정부에서 26만 장 사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잖아요, 만약에. 첫 번째,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얘는 2, 3년 지나면 구닥다리가 돼요. 근데 이 데이터는 2, 3년 동안 모일 텐데 2년 후에 지금 사놓으면 2년 후에 얘는 완전 바보 같은 세상을 걸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거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자꾸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AI적인 접근을 자꾸 개발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지금 나름대로 이번에 정부 뽑혀 들어가는 애들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하정우도 그런 저도 보긴 했었는데 약간 개발자 중심 사고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나만의 데이터와 나만의 경험이 가장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뭐 AI 에전틱 AI 이런 것들이 막 그런 개념이고 그럼 이제 김치찌개 조리법하고 된장찌개 조리법 좋은 걸 만들어놨어요. 섞어서 뭔가 하면 좋은 맛이 날 수 있을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죠? 뭔가 저는 청국장에다가 된장찌개를 좀 섞어서 넣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신데 김치찌개 모르겠다. 뭐 괜찮을 수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규진이 형한테도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얘기 들었던 건데 소위 완전 다른 영역에 있는 어떤 방법이 약간 교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새로운 결과를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시도의 문제인 거고 저 시행착오는 사실은 뭐냐면은 만능조리법을 한국에서 정부에서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파스타 뭐 만드는 거 다 만들어서 같이 합쳐놓으면은 그게 큰 조리법을 만드는 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지역 측에 있는 그 요리사들이 다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만들어주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합쳐놓으면 좋은 큰 조리법이 완성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시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정부에서 약간 잘못 가는 방향인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어쨌든 간에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 섞어서 뭔가 다 섞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일부 조리법을 섞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섞는 게 아니고 예. 본질적으로 섞는 게 아니라 예. 김치찌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된장찌개 그렇죠, 그렇죠. 된장에서 그 구현한 어떤 비법을 그냥 넣으면 예. 확 좋아질 수 있는. 앞으로의 이 AI 시대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있는 저 내용에 대한 부분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고 앞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문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그 GPU가 아닌 뭔가 새로운 형태의 MPU라는 걸 써서 성능을 똑같은 가격인데 성능을 2배로 올렸다. 아니면 비용은 반밖에 안 들었는데 그만큼 뭔가 새로운 걸 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저희는 앞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고 저런 거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뭔가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규준이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진짜로. 그래서 같이 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말인데 그럼 TPU가 지금 이미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니요. TPU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가스버너 같은 거 만드는 애들이 약간 그런 비슷한 걸 만드는 약간 좀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MPU예요. MPU의 일종이에요. MPU. MPU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 그거 이제 질문이 있죠. GPU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는지에 대한. CPU는 아실 거고 GPU도 아셨는데 이제 MPU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MPU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얘기한 아까 그 캠퍼 가서 쓸 수 있는 가스버너 만드는 애들. 엣지용 MPU. 이게 하나 있고, 서버에서 쓰는 MPU가 있고,
클라우드에서 쓰는 NPU가 있어요. 클라우드에서 쓰는 NPU는 구글의 TPU.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쓰는 나만의 가스버너, 출원용 가스버너, NPU.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요리법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 최근에 이제 AI, 에전틱 AI, LLM 기반으로 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리를 비교해서. 그래서 AI 모델 학습한다는 거 뭐라 그랬죠? 조리법, 레시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 조리법을 연구해서 최적의 조리법 파라미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해됐죠? 이거 용어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AI 추론한다는 거는 조리법을 갖고 요리하는 거예요. 완성된 레시피를 보고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AI 에전트 얘기 나오잖아요. 에전틱 AI. 이건 총괄 셰프예요, 총괄 셰프. 그러니까 손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겠죠. 이제 이게 약간 용역이 어떤 식으로 넘어가냐면은 지금까지는 조리법까지 만드는 건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조리법은 있고 우리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내가 만든 맛있는 요리를 많이 팔고 빠르고 맛있게 많은 손님들한테 내놓을지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럼 이제 총괄 셰프가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지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그래서 손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만들어서 이 사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레스토랑은 손님에 따라서 맛을 조금 더 차이를 주는 사람이겠죠. 손님 의도를 파악하고 레시피를 고르고 도구를 써서 요리를 완성하는 주체가 총괄 셰프 AI 에이전트예요. 온톨로지라고 최근에 가장 새로 나온 용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온톨로지 식재료 도감이에요. 그래서 재료의 종류, 특성, 조리법 간의 관계를 정리한 지식체계표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재료들이 다 낱개로 있는 게 아니라 해산물 파스타를 넣을 때는 쭈꾸미하고 버섯을 같이 넣어서 요리를 하면 맛있어진다. 이런 개념에 대한 부분, 관계성을 파악을 잘 해놓고 그 지도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주문하게 되면은 김치찌개에 넣는 재료를 일반적으로 김치, 돼지고기, 양파, 감자를 넣는데 된장찌개를 넣을 때는 똑같이 돼지를 넣을 수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돼지고기하고 감자 대신에 고구마를 넣는 거예요. 그거는 맛에 대한 그러니까 상관성 같은 걸 비교해서 요런 요리를 만들 때는 요 비슷한 맛을 내는 재료가 완전 서로 다른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섞어서 집어넣으면 맛있어져라고 하는 그런 재료 간의 데이터 간의 상관성을 이해하고 그 지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온톨로지예요. 저걸 잘 만들어 놓으면은 김치찌개 A라는 사람이 왔어.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와요. 전부 다. 거기에 약간 특성에 맞는 재료를 쫙 골라서 그걸 집어넣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톨로지라는 개념. 이게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가장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온톨로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딱 끌고 와야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진짜 올해 우리 회사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영업 전략과 시장 조사 자료 보고서를 만들어 줄까. 근데 어떤 자료 갖고 올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념, 그걸 온톨로지라고 그래요. 그거는 요리로 한다면 그 재료들 간의 상호관계, 상관관계, 이거하고 이거 같이 넣으면 맛있어. 만약에 어떤 게 빠져 있어,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감자가 없어. 감자를 넣어야 되는데 고구마는 있어. 감자 고구마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같은 지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감자가 없을 때 고구마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온톨로지라는 게 성립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해져요. 그럼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는 감자 고구마라는 이름을 정하는 표준화였다면은 조리법을 요리하는 과정에서는 소위 데이터 상관관계를 파악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표준화와 데이터의 상관관계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그라는 거를 아까 유지영 말씀드렸었는데 검색 증강 생성인데 레그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레그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실 거고 이미 사실 이것 벌써 2년 전 얘기예요. 구닥다리예요. 근데 이제 AI 모델은 그죠? 이제 요리 학교에서 배운 레시피를 암기해서 요리를 해요, 그죠? 이미 조리법이 있는 거니까 학교에서 요리법을 셰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셰프가 됐다 생각을 하시고 조리법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조리법을 하고 요리를 이제 암기해서 요리를 막 하겠죠, 그죠? 조리법에 따라서.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셰프가 3년 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전에 이 조리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어제 유행하기 시작한 최신 요리나 우리 식당만의 비밀 레시피는 머릿속에 없어요. 안 배웠으니까. 하지만 다른 건 잘하겠죠. 깍두기 썰기, 채 썰기부터 해서 불을 얼마큼 졸여야 되고 이런 건 잘 알아요. 재료에 대한 특성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최신의 기법이 이렇게 약간 이런 재료를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우리만의 레시피가 있는 부분은 모르니까 이때 이제 레그가 등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사람들. 그걸 따로 배우면 돼요. 그것만 따로 배우거나 그거가 적혀 있는 책을 옆에 놔두고 보면 돼요. 그게 레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셰프에게 거대한 도서관과 오픈 테스트북을 허용하는 거예요. 레퍼런스 자신의 기억력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주방 옆에 있는 거대한 레시피 도서관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요리를 중간중간에 빨리 조사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갖고 여기 이런 기법이 들어가 있다고 이 기법을 내 요리하고 같이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지? 근데 내 요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기법을 모르는 것 뿐이니까 그 기법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걸 레그라고 그래요. 그 레그에 쓰는 프로그램들이 랭체인, 라마 인덱스 이런 것들 그것도 약간 구닥다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상황은 이런 거죠. 모르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손님이 2050년, 25년 최신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 디저트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제 주문을 해요. 문제는 셰프는 2024년까지만 학습해서 이 메뉴를 몰라요. 그래서 레그가 없다면 셰프는 당황해서 아무 초콜릿이나 녹여서 내놓아서 우길 수도 있죠. 이게 할루시네이션이에요. 우기는 거예요, 얘는. 초콜릿이야, 이거 똑같이. 이거 다크 초콜릿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아는 사람 입장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챗GPT 처음 나왔었을 때 네. 그때 20 몇 년도까지만 학습하고 네. 그러니까 2년 전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해댔잖아. 네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자체는 지금도 그렇지. 자기가 학습한 것만 하면 네, 그렇지. 이게 아직도. 이게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얘가 초콜릿을 모르잖아요. 얘는 아예 초콜릿을 그럴 수도 있지. 두바이 초콜릿을 몰라요. 음. 다크 초콜릿밖에 몰라요. 요새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거냐면 두바이 초콜릿 말고 다른 초콜릿도 있어 뭔가가 두다바이 초콜릿 있다고 쳐보자고 비슷해. 얘를 갖고 오거나 또는 이거를 두바이 초콜릿 모르는 것도 아닌데 뭔가 얘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지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참고로 하는 요런 이 소위 외부 거대한 레시피 도서관이 문제는 유튜버 같은 걸 참고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내용들이 거짓된 정보들이 많아요, 되게.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그걸 참고하는,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닌지에 대한 얘가 웨이트 값을 어떻게 주냐면은 많이 받는지 안 보는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되게 많이 보는 사람들 영상 보면은 약간 반은 구라예요. 자극적인 얘기를 자꾸 해야 되니까. 유튜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내용을 갖고 오게 되면 할루시네이션은 오히려 폭이 더 넓어져요. 잘못하다가. 그런 게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경우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챗GPT 기능 결과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거는 거대한 레시피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이 되게 거짓된 자료들인 거예요. 최신 정보라고 갖고 오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일본이 사실 전형적인 문제점들이었던 건데 이 문제가 사실은 다양한 문제가 더 생기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제 검색을 하는 리트리버라고 얘기하죠. 도서관에 책을 찾아오는 거예요. 행동. 셰프는 즉시 주방 옆에 도서관으로 가요. 도서관이라는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요. 벡터DB라고 그래요. 벡터DB도 용어 많이 나와요. 어려운 용어긴 한데 리트리버, 레그, 그다음에 벡터DB 이런 용어를 잘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벡터DB는 도서관이에요. 두바이 초콜릿과 관련된 최신 잡지나 레시피북을 검색해서 딱 맞는 페이지를 찾아내야겠죠. 그렇죠?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챗GPT 제미나이 쓰시면 딥 리서치 기능 켜놓으시면 쫙 인터넷 검색해 보잖아요. 거기에 레그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옆에 가서 도서관에서 최신 정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세 번째 증강을 해요. 어그멘티드. 그래서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 그래서 레그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검색하고 증강하고 생성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은 증강을 해야 되잖아요. 조리대 옆에 책을 펼쳐두고 셰프는 찾아온 레시피 페이지를 조리대 바로 옆에 펼쳐놔야겠죠. 빨리빨리 뭔가 요리해야 되니까.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해요. 컨텍스트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또 용어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냥 이 용어들이 헷갈리면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셰프의 머릿속에는 기본 조리법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갖고 있겠죠. 뭐 갖고 배웠으니까 자기가. 그리고 책에는 새로운 지식, 새 재료와의 비율, 어떤 결합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두바이 초콜릿에 관련된 뭔가를 만들 수 있게끔 되겠죠. 그럼 이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오고 옆에 있는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을 해야겠죠.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죠. 셰프는 펼쳐진 책을 참고해가면서 완벽한 두바이 초콜릿 디저트를 만들어내는 거고 결과는 셰프가 원래 모르던 요리였지만 참고 자료 덕분에 정확하고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요리가 탄생되는 거예요. 요거를 레그 과정이라고. 레그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프레임워크. 왜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쓰냐면 레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안에 아까 그 요리 학습할 때 주방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도구. 얘도 그런 도구들을 갖고 있어요. 그 조리법 만드는데 도구랑 좀 달라요. 다른 도구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도구들이 모인 걸 일반적으로 저희는 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고 파이토치 텐서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레그 안에도 프레임워크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쓰시려면 레그 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증강이 뜻이 뭐지? 어그멘티 영어 단어를 몰라고. 뭐 펼쳐두고 그냥 참고해 보는 거겠죠.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어그멘티드라는 게. 증강이라는 거는 보통 AI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터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그멘티드 여기서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조리법에 이미 있는 조리법에 대한 내용에 플러스해서 알파로 새로운 정보를 갖고 오는 거. 예전에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어그멘티드 한다는 거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여기서는 가짜 데이터가 아니고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어그멘티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 옛날 AR 썼잖아요. 증강현실. 그렇지, 증강현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그멘티드를 한다는 거는 플러스 알파 데이터를 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연결이 되세요. 말이 어렵잖아. 그렇죠. 증강생성. 네, 그렇죠. 맞아요. 대충 이해는 됐죠. 검색하고 데이터를 갖다 붙이고 그걸 갖고 결론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레그 프레임워크라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파인 튜닝하고도 또 연결이 또 돼요. 파인 튜닝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레그라고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바로 임시방편으로 쓰는 거긴 하겠지만 안 되겠어. 벌써 얘가 이제 구닥다리 셰프가 돼버렸으니까 다시 좀 교육을 보내야겠어. 아니면 뭐 석사 과정 박사도 해와 너 봐서.